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가속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에서 차의 공급량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만 부족한 게 아니라요. 반도체 회사에서 만드는 반도체 자체가 부족 현상이 커지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또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생산까지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이고 이 부분들이 국내의 자동차 산업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말부터 아마 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된 원인은요, 작년에 코로나가 커지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 판매가 급감을 했습니다. 차가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을 반으로 줄였고요. 또 이 반도체를 공급하던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이 수익 모델도 낮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부분들을 작년에 많이 판매가 됐던 가전제품 쪽이라든지 또는 다른 분야 쪽으로 많이 이 반도체 생산 공정을 늘려가면서 이쪽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글로벌 팬데믹이 줄어들면서 작년 12월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적인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도체에 대한 부족 부분들을 다시 주문량을 평상시보다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던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수익 모델도 떨어지는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줄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현대차 그룹 같은 국내 기업 같은 데는 상당히 유연성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중국 공장이 정지가 되다 보니까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이 국내에서 중단이 되면서 국내 공장도 정상적인 생산을 못하고 중지되는 이런 연쇄 효과가 생겼습니다. 이 훈련이 돼서 그런지 현대차 그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질 않았고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작년 12월부터 부족 현상이 커지면서 국내에도 한국 GM 공장도 일부 중지가 됐었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연쇄 효과가 커지면서 현대차 그룹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벌써 월 단위로 이 점검을 하던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을 주 단위로 점검할 정도로 상당히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기아차 공장, 조지아 공장은요, 며칠 동안에 생산 자체를 중단할 정도로 해외의 공장에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회사가 또 문제가 더 커진 이유가 작년에 넘버 1, 2, 3라고 볼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미국의 인피니온이라든지 NXP 같은 미국의 남부 쪽에 텍사스주에 있던 공장 자체가 작년에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이상 한파가 몰아치면서 평상시에 평균 온도가 20도인 텍사스주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얼어붙으면서 공장의 전기 공급도 딸리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텍사스 쪽에 있는 모든 반도체 공장이 중지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역시 텍사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도 중단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세계 넘버 3라고 볼 수 있는 르네사스, 즉 일본의
차량용 반도체 부품 회사죠. 르네사스가에서 이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요. 르네사스 공장이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도 아마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러죠. 여기다가 또 대만의 TSMC 같은 이 일반 파운드리죠. 이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죠. 즉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 가뭄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공장에 공장용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이런 코로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생기면서요, 공급의 부족 부분들이 아직도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 현대차 그룹에서도요, 앞으로 이렇게 부족 현상이 커지게 되면은요, 결국은 인기도가 떨어지는 차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공동으로 쓰는 차량용 반도체는 인기가 높은 차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신차가 나오게 되면 소비자한테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차량을 인도하는 것이 그 흐름, 인기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반년, 1년 늦어지게 되면 경쟁 차종이 나오면서 충성 고객은 다른 차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한 것들은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가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양재 기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애프터마켓 시장까지 영향을 준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비상 체계에 대한 것들은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지금 당장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향후 이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 우선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유치를 해서 20-30% 공급량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세계 넘버원 될 램 분야를 갖고 있죠. 또 세계적인 회사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좀 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늘려서 수익은 떨어지지만은 국내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정이 한 2-3개월 정도 바꾸는데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름에서 가을까지 가야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생산량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데는 파운드리라든지 세계 1위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2030년에 1위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산학연구원의 노력, 또 정부의 어떤 중심을 잡는 이 어떤 비상 체계, 또 현대차고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좀 더 지금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좀 본격적으로 치유해야 되는 시점,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